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벼락거지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른 영끌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벼락거지 또 영끌 매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런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먼저 잠깐 살펴드리면, 헤드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집값이 작년에 페이크 바잉 이후에 최대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값도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 소형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드디어 6억을 돌파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영끌도 포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달에 사전청약을 하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잠재우지 못한 30대의 영끌 매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영끌 매수 100건 중 5건은 20대가 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패닉 바잉과 영끌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강북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드디어 6억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6억 돌파도 돌파지만 2019년도 말에 4억대 아파트가 1년 반,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6억까지 올라갔다.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정말 단기간 안에 주식도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50%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얼마? 15억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요.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대형평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대출이 안 나오는 10억대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월간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작년에 페이크바잉 9월달 이후에 최대치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의 쏟아지는 규제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규제도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지금 집을 팔 수가 없죠. 85%까지 양도 차익을 가져가면 누가 팔겠습니까? 저도 물론 다주택자지만 집을 팔 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그럼으로 따른 매물 잠김 현상 심해지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서울권역의 주택 공급은 워낙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호재들이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해서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억 3천만 원입니다. 6억 3천,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거기다가 경기도의 평균 전세값 또한 3억 5천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과 정말 한 좀 오래된 얘기지만 7, 8년 전까지만 해도 6억 3천, 3억 5천만 원 정도면 소형평 아파트의 매매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이런 가격들이 드디어 전세가가 됐다. 정말 저도 좀 웃고는 있지만 정말 쑥스러운 그런 웃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잠긴 현상, 매매나 임대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패닉 바잉과 영끌 현상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서울 수도권 매매가가 몇 프로? 5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매가뿐만 아니고 전세가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벼락거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집을 안 사면 앞으로 집을 살 수가 없고 가격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공포감, 오늘 집을 못 사면 집을 못 산다라는 공포심으로 인해서 특히 20대나 30대 분들의 주택 매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수하는
그런 비율 중에 20대는 5% 정도, 30대는 거의 55% 가까이, 거의 60%가 20대나 30대 젊은 분들이 지금 주택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야.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금 집을 안 사면 자산은 집값은 더 오르고 집도 못 사고 자산 격차가 뭐 1년 만에 2, 3억, 3, 4억이 나기 때문에 급여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 공포심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세 번째로는 3기 신도의 사전 청약의 약발이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조금 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또 청약입니다.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여야겠죠.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겠지만 또한 입주 시점이 불확실성이 큽니다. 지금 청약을 해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입주가 최소한 4, 5년, 빠르면 4, 5년, 뭐 7, 8년까지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고 4, 5년, 3, 4년을 허비한다? 집값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불확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불균형에 의한 매매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집을 매수하는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보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를 보시면 2018년 11월 말에 5억 초반이었던 아파트 값이 우상향을 꾸준히 보이면서 2020년도에는 6억대 중반, 또 2021년 지금 현 시점에서는 7억대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50%가 상승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번 올해 5월 달에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 비중을 보시면 20, 30대 비중이 월등히 높죠. 20대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5%, 30대가 무려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력으로 매수세가 40대가 제일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연령대가 30대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소재 부동산 생애 최초, 그러니까 집을 최초로 매수하는 매수자 비율이 어떻게 된다? 2019년 상반기에는 4분의 1밖에 안 됐죠. 24%밖에 안 됐는데 올해 상반기는 33%가 되고 있습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은 집을 처음으로 매수하는 매수자들이, 즉 무주택자들이 신규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령별 아파트 매매 추이도 보시면 20대나 30대, 40대까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결론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 내 집 청약 매수를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집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집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청약받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영끌이라도 하셔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셔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정말 벼락거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0, 30대가 정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비춰봐도 제가 30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2금융권의 대출을 풀로 받고 용산에 재개발한다는 지역에 빌라를 조그만 걸 사서 저도 7, 8년 기다려서 그 아파트에 제가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재산 가치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 아파트, 내 집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20, 30대가 돈이 어디 있고 정말 청약 당첨 쉽지 않죠.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서는 가점제는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는 범위 내에서 너무 이렇게 또 하시면 그렇겠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을 잘 하시고요. 대출, 이번에 또 무주택자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됐죠. 이런 대출을 확실하게 좀 활용하시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청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안 사셨던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작년 올해 정말 영끌이나 정말 힘들게 집을 사신 분들 저도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그런 혜택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정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영끌 투자 비웃고 정말 집 상투 아니냐라고 비웃었던 안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시고 위안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재산 상승의 가치 상승도 있지만은요, 내 집의 안정성, 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되고 뭐 회사를 다니든 뭐 정말 사업을 하시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가정의 그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내 집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집 마련 정말 미루지 마시고 정말 영끌을 하시더라도 내 집 마련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